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최동호의 관전 포인트.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체육계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갈등 양상이 좀 빚고 있다고 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부, 줄여서 문체부라고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예. 문체부가 어제 경기 종목 단체장들을 소집해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참석 대상 40여 명 가운데 8명만 참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거의 간담회가 무산된 수준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 문체부의 최은희 2차관이 이 경기 종목 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네. 참가 대상 40명 가운데 부회장을 포함해서 8명만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최 차관은 어제 이제 이 간담회에서 스포츠윤리센터도 소개하고 네. 스포츠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소개하면서 이 경기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는데 단 8명만이 참가하면서 이 간담회를 개최했던 문체부 쪽에서 좀 머쓱해지는 그런 좀 표정을 보였죠. 네,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스포츠윤리센터 역할이라든가 스포츠 인권 같은 것 좀 알려주고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하는데 상당히 그러면 중요한 자리 같은데 예. 왜 이렇게 참석이 저조했습니까? 어떤 배경이 있나요? 애초에 문체부가 기획하기로는 이 단체장 40여 명을 참가 대상으로 했고요. 네. 이 40여 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14일, 15일, 17일에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체부에서 이 사전 협의 없이 일정을 결정을 했고요. 간담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종목 단체에다가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또 이제 반드시 회장들이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못 박았고요. 그런데 핸드볼 협회장은 최태원 SK 회장이거든요. 네. 축구 협회장은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이고요. 또 양궁 협회장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수석 부회장입니다. 네. 이 정도의 이 인물들이 일정을 통보받은 대로 쉽게 참석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이 기업인들이 종목 단체장을 많이 맡고 있는데 네. 이 문체부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하고 회장이 반드시 참석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 해당 단체장들의 불참이 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회장이 다른 일정이 있으면 애초에 원래 계획된 일정이 있으면 부회장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참석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반드시 회장이 참석해야 된다라고 통보를 했고요. 부회장단 간담회는 이전에 이미 실시를 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번 간담회를 앞두고 비판적인 보도를 했고요.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이 최은희 차관이 부르면 최태원 회장이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일방적인 간담회 개최를 좀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네. 간담회 취지가 이 단체장들의 의견을 좀 자유롭게 듣고 소통하겠다 이거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취지를 살리려면 날짜, 일정 잡는 것부터 좀 소통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체부와 각 경기 종목의 단체장과의 약간의 갈등 같은 것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올림픽위원회, 대한올림픽위원회와도 갈등이 좀 심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하고 대한올림픽위원회, 이 대한올림픽위원회는 KOC라고 우리가 약자로 보통 얘기를 하죠. 이 분리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양무 문체부 장관은 올해 안에 이 분리를 위해서 관련법 발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갈등이 있다가 또 이 최근에는 이기흥 체육회장이 그 IOC의 제임스 맥클리우드 올림픽 솔리더리티 앤 NOC 국장으로 맡은 서한을 공개한 거였었거든요. 이 서한의 내용이 대한체육회와 KOC를 분리하려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IOC가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이 KOC 분리를 반대하는 대한체육회 대의원들의 결의안을 지지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의 속뜻은 정부가 간섭하지 마라.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가 잘 많이 없습니다만 정부와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여기와 이제 국내 체육의 어떤 이런 행정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을 그리고 여기에 대한 논의를
국제기구인 IOC 쪽으로 이걸 넘기는 거는 좀 약간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일단은 이 서한의 수신인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거든요. 예. 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이 서한을 공개한 건데 일단 이 서한이 IOC의 공식적인 의사 표명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발신인이 IOC가 아니라 이 IOC의 제임스 맥클리오드 국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 수신인도 역시 대한체육회가 아니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맥클리오드 국장이 이기흥 회장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한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궁금해집니다. 왜? 이 맥클리오드 국장이 왜 이 서한을 보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네. 이 KOC 분리에 반대하는 이기흥 회장이 맥클리오드 국장에게 이런 내용의 이 서한 발송을 요청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 서한을 받아서 이기흥 회장은 서한을 공개함으로써 IOC는 체육회를 지지한다. 네.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문체부의 분리 이 안에 반대하면서 문체부를 오히려 압박하는 무언의 카드로 활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예.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왜 문체부는 분리하려고 하는 겁니까? 대한체육회의 1년 예산이 4천억 원이거든요. 예. 이 4천억 원은 국민 세금하고 기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예산은 국민 세금과 또 국민들이 내는 여러 가지 기금들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예. 자, 그렇다면은 연간 4천억 원 지원받는 이 대한체육회, 이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죠, 당연히.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대한체육회가 비영리 법정 법인이고요. 예. 이 통합되어 있다는 거는 IOC의 한국 지부 성격을 갖고 있는 KOC를 겸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 때문에 IOC가 올림픽 헌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포츠의 독립성, 그러니까 이 정부의 간섭 배제를 주장하면서 지원은 받되 관리 감독은 받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 예를 들면 문체부가 이 최숙현 선수 사건을 조사했거든요. 네. 조사하고 난 뒤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는 엄중 경고, 네. 또 체육회 사무총장은 해임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체육회가 이 사무총장을 해임할 수 없다라고 버티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문체부는 체육회에 직접적인 징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회가 징계를 거부하면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문체부가 KOC를 분리하면서 체육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예. KOC, 그러니까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대한체육회와 분리를 하게 되면 대한체육회 고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정부는 관리 감독할 수 있고 또 예. IOC의 영향력에서 대한체육회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입장이 생기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KOC는 예. IOC의 한국 지부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림픽 업무, 국제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거고요. 체육회는 국내 업무만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IOC로부터는 좀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체육회에 대한 관리 감독이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물론 정부 입장 안에는 이 KOC와 체육회를 분리하는 게 네. 외교 업무와 국내 업무의 그 전문성을 보장한다, 이런 측면도 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 체육회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KOC 분리를 추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대한체육회 예산이 1년 예산이 4천억 원이라고 했고 국민 세금하고 국민들이 내는 여러 가지 기금을 통해서 이게 구성이 된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KOC, 그러니까 IOC 영향력 때문에 그럼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 이 IOC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IOC로부터 이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체육회에 간섭한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낙인을 찍히게 되면 네. 국제 무대에서 우리 이 한국 정부 그리고 대한체육회의 입지가 줄어들게 되고요. 네. 더군다나 우리가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위해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IOC로부터 이런 그 부정적인 응답을 받는 것이 유리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KOC 분리라는 게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이쪽의 권한이 좀 약화되고 정부 관리 감독을 받게 되는 것, 이거를 그럼 대한체육회가 반대한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부의 분리안이 KOC를 분리하면서 KOC의 업무와 권한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체육회로 이양을 했거든요. 예. 이 배경에 이기흥 체육회장이 IOC 위원이죠. 그래서 이기흥 회장은 KOC 위원장으로 가고 네. 대한체육회장은 내년 1월 선거에서 새로 뽑겠다. 이런 배경인데 네. 이기흥 회장 입장에서는 이 껍데기만 남게 되는 KOC 위원장 맞출 수 없다. 분리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 KOC 분리의 핵심이 이기흥 회장의 거취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기흥 회장이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을 겪으면서 체육회를 책임질 만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선거로 당선된 선출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징계를 주거나 교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KOC를 분리해서 KOC 위원장으로 내보내려고 한다는 계산이 있다는 것도 숨길 수는 없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상황 좀 뭔가 진도가 나가게 되면 또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